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원래 커플들이 많이 싸우고 결혼을 다른 이유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모두 겪게 되어 깨닫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제게 일어난 일들은 저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과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파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지나간 것이지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계 커플로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친한 친구로 지내던 4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자친구가 먼저 대기업에 취직한 후에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사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성격이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더 자신감을 찾고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에게 대한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분이 좋지만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항상 남자친구와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는 급하게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천천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표정과 말투로는 약간 지쳐 보였으며 전 그런 남자친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문제에 3년 동안 매달려 왔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하여 뒤이어 2년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변에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남자친구도 그런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영아, 합격 축하 진심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결국 성공했구나 라고 했어요. 장하다. 우리 여자친구 중소기업 취업 준비를 계속 한다고 했으면 나도 힘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그래도 나름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공무 안 되니까 기분이 좋다. 요즘 공무원 하늘의 별 따기나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기적이지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 게다가 월급도 적어서 공무원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어떻게 얻어나온 직업이든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동안 내게서 배웠던 것들을 내가 다 토해내니까 기대해줘. 이제 나는 직장인이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아, 참 그리고 오늘 친구들아, 고마워.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우리 여자친구에게 얻어먹어야겠다.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아마 깰 텐데 친구들 좀 보고 자랑도 좀 하려고 그동안 내가 무시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천불이 나부르. 그럼 나랑 같이 갈까? 친구들 만나면서 뒷면도 세워주고 계산도 내가 해줄게.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더 질투하지 않을까? 정말 퀴람다에 너무 좋지? 고마워. 그럼 1시간 뒤에 저 사거리 포차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우연히 만난 척 하지 않고 알겠지? 옥, 알겠어. 다만 비도 내가 오늘 우리 여자친구를 제대로 주인공 만들어 줄게.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고 마침내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친구들 중에는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한참 전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한참 취직 준비를 할 때는 위로와 충고를 많이 해주곤 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괜히 그랬겠다 싶을 정도로 오화스러운 표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은 물론이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취업에 성공하여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얘들아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2년 정도 됐지? 그동안 잘 지냈어? 어서 와. 너 이번 공기시험에 합격했다며? 잘 됐네. 축하해. 고마워.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합격하고 공문 시켜줘서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내려가더라고. 공부하느라 너희들 못 만난 것도 더 괜찮아져서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불러봤어. 그래서
또 3년 동안 중소기업이나 뭐 그런 곳에서 취업 준비하다 보니 참 안쓰러웠는데 생각해왔거든.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서 너 눈도 너무 높아서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돼. 쏘쏘. 그래서 봤어. 확인해 주세요. 나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안 될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한심한 행동인 것 같아서 바로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직도 그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야? 어한 담이 나눔이 부 일부러 좀 두고 보고 있어? 아직 할 일도 많고. 너는 너무 등이 높은 건 아닌가 생각해. 그러지 말고 너도 준비해야 할 것 있으니 언제 취업할 거니? 아, 그 귀한 끼에. 알겠어. 우선 생각 좀 해볼게. 너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한테 한 방을 먹이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어요. 좀 을 짤이 됐어요. 제가 당당히 말할 걸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내가 더 잘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한 친구들도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대화를 이어가다가 우리 남자친구가 가게에 들어왔고 우리는 아까 계획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학도 여기 오는 어쩐 일이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아니 약속으로 들어가려는데 너 보이니까 인사하려고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하영이야. 드디어 취업을 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합석해도 될까요? 음식은 제가 쏠게요. 우리 여자친구가 합격한 기념으로 요즘 화장실 말려 그런 비싼 걸로 시켜도 되죠. 댁에 없다니 쉬니까 돈만 이번엔 적어. 내 마음대로 시키세요. 그렇게 제 친구들은 정말 돼지들 같이 이것저것 음식이 고수를 마구잡이로 시켰어요. 제 남자친구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날 속리한 2잔씩 들어가자 친구들의 돈 없는 말이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술이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솔직히 직장도 탱시에 왜 형편없고요? 외모도 평범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귀고 있냐고요? 혹시 형과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야, 페미닌 부담스럽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많이 취했다. 태민아, 너 지금 술 취해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갈 건데요. 조하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직장도 잡았고 조만간에 프로포즈 할 예정이었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태민아, 크게 무슨 따라 결혼할 거라고. 뜬금없는 친구들의 말에 위에 대답이 들려왔어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엉성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어요. 처음엔 그저 연기를 하느라 오버했는데 말은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서로가 좋아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겨우 공무원이랑 결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전 하영이가 좋고 하영애도 저를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족의 우리 결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업무는 그렇겠지만 솔직히 결혼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특히 태미지 부모님이 쉽게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께 부려서 하지 말고 생각하게 해야죠. 잘하고 하세요. 어때요? 두 분 정말 친구 같아 보이네요.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긴 해요. 그래도 그런 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하영아, 우리는 타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제를 파악하며 사는 게 좋겠죠? 알겠어요. 에그씨,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못할 말이 없어요. 하영아, 미안해. 얘가 오늘 술에 취해서 그래요. 너도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여기서 그만 가볼게. 태미씨, 잘 먹었어요. 다음에 봬요.
저한테 막말을 하는 친구는 주변에 없어야 해요.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 술집을 나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졌고 괜히 남자친구의 반응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며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 친구의 말을 들었는데 솔직히 너가 너무 잘나서 내가 조금 자신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쓰다듬어주기 위해 사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해오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직업도 가지고 있으니 내게 미련스럽게 보이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걸 누가 알 것 같아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나랑 결혼하자. 멋있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해버렸네.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해도 주변의 모든 시선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고 나를 상처 주는 말도 다 받아야 하네. 난 대기업 다니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 알겠지? 걱정하지 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잘 설득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받은 것은 기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어.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사실 결혼하면 주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저보다 잘난 남자친구에게 열등감이 느껴지고 심통이 나서 프로포즈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별로 신경을 안 쓰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잘 알기에 혼수를 적게 하기로 이야기를 마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미리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한 혼수 문제에 대해 바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하셨고 양쪽 과정은 아무런 문제 없이 상대방의 견해를 진행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영이의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5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영이 정말 예쁘고 착한데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마음이 아주 쏙 들어 따라가요. 아이 5 아닙니다.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것에 비해 저희는 많이 부족한데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마음에 찰맞는 것이 많아서 참 좋네요. 그리고 혼수 문제는 아이들에게 이미 들으셨죠. 아이들이 행복하라는 결혼식인데 서로 부담스럽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뻐합니다. 아예, 요즘 사람들은 혼수 문제로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 때문에 애들 결혼식에 부모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시끄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선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할까요? 사전에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일 비싼 것으로 주문했는데 업무 초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너무 완벽해요. 서로 말도 잘 통하시고 제일 부딪힐 수도 있는 혼란의 문제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가다니 이대로라면 결혼도 속전속결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거품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견례 후 본격적으로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한참 바빴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이죠. 그때 제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전화를 다 걸어 해주려고 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 이내. 부모님들이 정말 나에게 너무 하는 게 아니야? 오뚝 애구돈을 받고 더 달라고 날려? 뭐, 돈이라니, 무슨 돈 딴 두른 거 없는데? 제대로 말해봐. 문대, 혼수로, 원래 양쪽에 1,000만 원씩만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부족해서 5천만 원으로 올려줬더니 또 우리한테 3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쪽 집안 미쳤어? 뭐, 난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데. 잠시만, 엄마 옆에 있지 닦아져 빨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목소리와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남동생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엄마는 방금 5천만 원을 보고 3천만 원을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 라고 했어요. 두 분이서 혼주를 참고 결정했다던데 엄마는 그 돈이 어디 있는 건데요? 싫어하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보인이가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고 해요. 곧 사돈이 될 사이란데 미리 친해지자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혼주 이야기를 꺼내며 양심 없다며 무슨 말을 했더라고요. 왜 엄마가 거부했어요? 혼주 이야기는 우리가 사전에 말해 드리려고 한 건데 어머니도 동의하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따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혼인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대체로 정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어떠한 조건 없이 나의 노력을 받아들여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선물로 5천만 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기엔 어려운 입장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선물 문제로 너를 향해 좋지 않은 말을 던지더라고요. 모든 돈을 다 주고 나서도 어깨에 무게가 더해서 3천만 원을 더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지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딸에게는 너에게 말씀드리기 싫었지만 갑자기 내가 더 돈을 요구해 오고 있어서요. 전하고 싶은 것은 상사에게 말하지 말고 엄마랑 아빠하고 구해보기로 했어요. 급하기에 우린 굶어 죽진 않게 해야 해요. 아프리카에 태어나 팔려가지고 취급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결혼 안 살아가는 걸로 일단 마음 먹었고 태민이랑 헤어지고 만나야겠어요. 전 엄마 말에 배신감이 느껴지니 우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자친구를 찾아갔죠.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혼수법조 교육은 후에 우리들 사이에 이미 끝난 이 약의 고전을 언급해요. 방금 전에 내 동생이 전화했어. 우리 엄마가 어머니에게 혼수를 8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 9천만 원까지 받으실 줄은 몰랐어. 왜 그렇게까지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알아? 그 정도 시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돼. 너 뭔가 알고 있었지? 우리끼리 혼수는 적당히 하자고 말했잖아. 각자 집에 1천만 원 또는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던 것까지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사실 우리 엄마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잠깐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렇게 마음을 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1천만 원은 좀 그러고 적당히 올려서 받아야 직성이 풀리게 따라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더 장가가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혼수돈을 마음대로 7천만 원을 받겠다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인지를 말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1천만 원을 받는 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말하게 뭐 하지만 난 들기 싫다고 하고 넌 국무원이라는데. 그래서 잘난 아들 보내주는 값으로 8천만 원을 받아. 그럼 애당초 어머니들이 욕심 없는 척을 하지 않아야 돼. 뒤에서 혼자 계획할 건 다 해놓고. 내 앞에서 욕심 없는 척 고상하게 대하셔놓고 코트에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욕심 어머니 척을 한 게 아니고잖아. 대놓고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만 민망해지는 건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어머니한테만 따로 이야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넌 우리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봤어? 예비 사돈에게 돈 더 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수서가리 하셨을 우리 부모님 생각이나 해봤냐고? 심지어 넌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소비력을 썼어. 태민이, 넌 우리 집 사정을 알잖아. 알아.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라고 했어. 나도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크게 노력한 것이야. 정말이라면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해.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텐데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차별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부모님을 설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예전부터 나도 어쩔 수 없어. 솔직히 너도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봐. 너랑 나 사이에 이 시기에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이 서로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환급을 분배하려고 했는데 사소한 일로 그녀와 다퉈서 더러운 여자로 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집에서도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는데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길래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했더니 영화에서처럼 결혼 전에 싸울 이유가 없다며 우리 엄마가 잘못하여 장모님에게 사과할 게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안 될까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겠다고 나와 약속해.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과는 결코 결혼하지 못해. 아내란 결혼 전부터 며느리 고사돈이고 죄다 아래로 깔보는 집안에 내가 왜 시집을 갈까? 떠난 금 맞는 여자를 찾아서 창가에 가다가 왜, 그래서 겨우 이런 이유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또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이란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나만 손해를 보고 너는 이득만 챙겨서 시집에 가겠다는 거 뭐야? 큰 내 본심이야. 네 입으로 다 말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요? 그런 취급을 당하고 하는 결혼 생활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파혼을 선언했고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미안해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했던 것을 너무 창피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떨 수 없었지만 결국 부모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남동생에게도 고마웠어요. 9일 후, 이틀 뒤에 사돈이 될 뻔했던 규집에서 엄마한테 받은 혼수 금액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저랑 파혼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쿨하게 돈만 보며 했더라고요. 애초에 제가면 일감으로 성에 관해서는 차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듯이 말이에요. 큰 폭풍이 한 번 몰아치자 솔직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남자에 된 미련이나 아쉬움은 없었지만 왠지 씁쓸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기가 싫었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좀비처럼 회사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친구라도 만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고 사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이유가 제가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었어요. 그 이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가는 저에게 어떤 상처가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동창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던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가만 보니 고등학교 전교회장이었는데 여전히 똑부러지고 싹싹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보다 입사 선배로 들어가서 팀원을 이끌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주말에 너 회사에서 혹시 강태민이라고 알아? 내가 이 사람하고 대학 친구인데 만나볼 수 있을까? 일 잘하고 다니는 것 같아. 노태민한테 친구구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면 곧질에 놀아 호강하는 것 같아. 그나저나 세상은 정말 좁다. 권력의 광장. 세상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아주 나쁜 녀석이지 그 말이 들어가지도 않고 개념도 없어. 너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해. 하영이 너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괜찮아? 무슨 도와줄까? 제대로 말을 듣고 있나? 또 그 애가 강태미랑 살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마라. 진짜로 나쁜 애니까 혹시 회사에서 나에 대해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으니까 정신 좀 차려. 집에 혼자서 갈 수 있겠어? 데려다 줄까? 나는 혼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을 때 혼자 나와 집을 향했다. 더 머무르면 주정뱅이를 부릴 것 같아 동창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내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길을 걸어가다가 전 남자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다. 어떻게 지내니? 아,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 태민인이야. 강태미야. 무슨 얘기야? 이 동네 말야.
누구 좀 만나고 들어갈 때야? 술을 마셨어? 눈은 왜 빨개? 나 못 잊어서 술을 마시는 걸로 볼까? 넌 내 딸을 못 잊어서 술을 마시는 걸로 보여? 너랑 나 엄마한테 가면서 저런 소리 해? 나쁜 놈 같아. 닌 될 줄 몰랐어. 굴 파서 돈 다 돌려주고. 너 이제 남자 추적할 때 그만해야 해? 만나든지 몰라도 해. 난 이미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 결혼을 할 건데 벌써 너와 비슷한 여자를 찾아내고 싶어. 그 여자가 그 잘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시고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한 금수저 딸이라네. 어리고 예쁨은 물론 똑똑하기까지 했대. 유학도 다녀와서 모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울리겠지. 내가 잘났다는데 결혼하려면 나처럼 공무원이 아닌 그런 금수저 자식과 결혼해야 하지. 강태민, 축하한다.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야 해.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수준 높은 한잔 하고 싶은데 어떠니? 오랜만에 너를 만나니까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 너랑 오랜만에 옛 추억도 떠올려서 어때? 미쳤어. 결혼까지 한다고 방금 나한테 이야기까지 해놓고 술을 마시자고. 그것도 빠온한 새 여자친구랑. 진짜 내가 이런 쓰레기를 좋아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 꺼져라.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한잔하니까 아무도 우리 사이를 몰라. 우리가 청첩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루같이 있는데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하루만 내 여자친구 해주라. 이쪽을 하더니. 그러다가 정신병자인 줄 알려?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그 손 놓아. 강태식. 지금 뭐 하세요? 하영이가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4학년 선배님 여긴 어쩌다 보니 이 동네에서 살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전화 허용하여 주셨습니까? 제 이름은 류혜영이고 동창 친구입니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조금 취한 것 같아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나온 거예요. 허용이랑 동창 친구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왜 둘이서 술을 마시는 건가요? 그건 강태희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서 듣지 마세요. 아니, 곧 결혼도 하신다는 양반인데 여기서 파워난천 여자친구한테 껄떡거리는 모습이 보기 좀 그래요. 영화 가실래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어느 날 얼떨결에 동창 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안의 후석에서 모든 사실을 듣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쪽팔려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분명히 혼자 간다고 했는데도 그를 따라온 것이었어요. 어쨌든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안합니다. 너가 술에 취한 것 같고 밤길이라 걱정돼서 널 따라 나갔던 겁니다. 내 기분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게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나를 걱정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제 진짜 우는 사이였었어. 그리고 내가 강태민을 언급했는데 오늘 그를 회사에서 만나 친해졌어. 지내지 말라고 한 거야? 착한 네가 그런 쓰레기와 어울리는 물들까봐 나는 걔랑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니까? 역시 친구가 척킹 큰 앱을 개편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오늘의 일은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요즘 힘든 데인데 만약 이 일까지 알려지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데려다줘서 고마워. 잠깐만. 하연은 와. 힘들면 나에게 전화할 다비드 술이든 모든 것을 사줄게. 알겠지? 그리고 이후에 거의 만나자시피 동창 친구를 만났습니다. 조한이가 와서 둘이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즐거웠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도 하고 제가 겪었던 일들도 자연스레 말하게 되었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여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요.
제 결혼 소식과 이전에 파혼 소식을 알고 있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저를 욕하고 쏙닥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제 잘못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들은 1년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부모님은 허세와 허영심이 없으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예뻐주시기도 하셨고 제 남자친구는 변함없이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응원하고 칭찬해주며 제 자신의 정을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 금방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저를 챙겨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우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잊었던 전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나 걸어왔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심코 받아들이기만 했죠.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해 전화했네. 내가 전화 안 할 때까진 뭐 하고 있었어? 빨리 얘기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을 다 했어. 다 잘못했는데 너가 나 받아주면 무릎 꿇고 너희 부모님께도 할 말이 있어. 그래서 한 번만 나 만나줘. 내 소식을 못 들었나 봐? 주한이랑 결혼했어. 임신했는데 아내가 일했어서 힘들어. 교육과 결혼은 다르다고. 그럼 김주한하고 행복하게 살아. 선배님과 여씨,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 둘 사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얘기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냥 말해. 나가 결혼하든 안 하든 어떤 관계인데 상관이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만 그만하고 얘기 좀 빨리 해줄래요? 미쳐 쓰겠어. 가정이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다 팔려버렸네. 이게 말이 돼요? 사기야 정말. 언제 결혼했는데요? 몇 개월째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 부동산의 것들을 우리 친정과 신원씨한테 매매로 팔았더니 매우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다 사업을 하는데 내 달째가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의도 안 한 채 하룻밤 사라지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을 때 완전히 커져가며 흐르고 있는 이유를 자면서 통보했기 때문에 허니 대신 너 와이프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서로 결혼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게 뭐냐? 결혼한 뒤에는 하루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어. 그땐 용서해 줄 테니까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이런 속임수를 부리는 게 어디 억지야? 하루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이혼을 통보했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혹시 너도 결혼한 뒤에도 클럽에 다니고 여자들과 술 마시러 다녔던 적 있잖아. 엄격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가 아니고 아는 동생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을 뿐이야 하지만 그를 그 이유로 바람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혼하자고 말의 돈과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 너 정신 차릴 때가 아직 왔구나. 너 좀 더 망하고 배우는 게 좋겠다. 내 얼굴 보면 슬퍼지니까. 행복한 일이야. 결혼했으면 남편으로서 살아야지. 귀여운 걸로 바람 피우고 다니니까 이혼당할 거야. 사실 잘된 일이야. 너 같은 놈들은 한 번쯤 큰 대가를 치봐야 결국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테니까 전 배우는 전처가 감사해 하니. 에이, 어휴하영아. 부디 저렇게만 말하지 마. 우리도 서로 있잖아.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이었어. 그 뒤로 소문이 퍼져서 속에 튀고 뭐고 하지도 못하게 됐었거든. 그것도 잘된 일이야. 너 같은 애는 혼자 평생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남들이 고생시키는 거야? 평생 혼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그게 내 재주야? 알겠니? 그리고 나한테 2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면 그때 남편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알겠어? 아유 일제 벌꿀지 마. 용화 사 빼서 10. 그 뒤로는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남편은 승진들에서 아이의 태인이에요. 시완을 마주한 적이 없고 그 이후로는 제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린 한마디 없이 타원한 시댁에서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집에 시집을 가지 않았던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전 남자친구가 안쓰럽고 불쌍해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가끔씩 그 사람들의 근황을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한번 연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쑥 생각이 나곤 합니다. 완전히 똥차를 타고 험한 길로 갈 뻔했던 제가 다행히도 벤츠 2년 남편을 만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시부모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바람부는 남편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순간에 다가와 주신 현재의 남편께 이 이야기를 통해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